오늘은요, 저희가 챕터 3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챕터 3는 명사와 관사인데요. 명사는 기본적으로 문장의 형식에서 배웠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오는 품사죠. 그리고 그런 명사와의 짝꿍처럼 같이 다니는 관사. 관사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는 꼭 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명사는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먼저는 셀 수 있는 명사로 구분을 해줘요. 그래서 명사는 크게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로 나눠주는데 먼저 셀 수 있는 명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공부할 거예요. 단수형과 복수형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단수형은 어떻게 만드냐면 당연히 단수형 앞에는 반드시 부정관사의 형태가 있어야만 해요. 부정관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관사와 조금 다른 의미인데 부정이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말 그대로 정관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더라고 하는 이제 이 아이가 정관사인데 정관사는 정해진 아이들일 때 이제 사용을 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어와 언의 차이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아, 에, 이, 오, 우 라고 하는 이 친구들을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모음의 앞에 해당하는 이제 단어들 발음이 이렇게 나는 친구들은 어를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면 단수형일 때는 어와 언을 쓰거나 복수형이 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s나 es를 붙일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년 한 명을 얘기할 때는 a boy가 되는 거고 소년들을 얘기할 때는 s를 붙여주는 이런 형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명사를 쓸 때는 항상 관사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좀 많이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은 어떻게 만드는지 여기에도 사실은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규칙을 알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정리는 한번 하셔야 합니다. 이게 대충 알고 있으면 나중에 기초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는 한번 표로 정리해 놓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크게는 규칙 변화와 불규칙 변화로 돼 있는데 규칙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명사에 s를 붙이는 형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desk는 s를 붙이고 뭐 tree도 trees에 s를 붙이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끝에 요거 조금 중요해요. s나 sh, ch, x, o 같은 경우 그리고 여기 하나 빠졌죠. ss로 끝나는 단어들 이런 경우는 누굴 붙인다? 그렇죠. 끝에 es를 붙여줘야 돼요. 여기 나온 예문처럼 bus라는 단어도 복수형이 된다. 그 다음에 tomato라는 단어도 복수로 된다. 라고 하면은 o로 끝났기 때문에 tomatoes 에서 es를 붙이는 형태겠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 예외라고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좀 기억해 주세요. 예전에 이제 내신이 있었던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으로 굉장히 많이 물어보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보면 알겠지만 potato라는 단어는 o로 끝나지만 s만 붙이고 그리고 piano라는 단어도 o로 끝나지만 s만 붙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친구들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음하고 y로 끝났어요. 그럴 경우는 y를 당연히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줘요. city라는 단어는 cities에서 es가 붙이죠. radies 이런 식으로 보이죠, 여러분들? 그리고요, f나 fe로 끝나는 단어들은 어떻게 바꿀까요? 그렇죠. v로 바꾸고 이 v를 이제 여러분들이 es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leaf라는 단어가 복수로 바뀌면 leaves로 바뀌게 되죠. 여기도 여러분들 역시나 예외가 있습니다. roof라는 단어는 f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s만 붙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요, 다음 거 불규칙고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불규칙 변화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단수와 복수가 같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단수와 복수가 같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게 조심해 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셀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친구들을 쓰게 될 때 여러분들 만약에 양 한 마리 그러면은 sheep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문장에 sheep이라는 말만 나와 있다면 이것은 복수의 개념으로 뜨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거 기억나요? 저희 there 비동사 앞에서 배웠던 거. 그러면 양이 있어요 라고 하면 there is를 쓰게 되면 sheep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there are라고 하면 sheep란 말만 들어가줘야 돼요. s를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된 형태로는요, 여러분들 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라는 말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쓸까요? 많은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are를 쓸까 is를 쓸까 고민을 할 수 있고, 여기를 fish라고만 남겨두면 여기 여러분들 many가 올까요? 아니면 much가 올까요? 뭐가 올까요, 여러분들? 먼저 이 친구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가 아니라 셀 수 있는데 단수와 복수가 같은 형태죠. 그러면 is나 a나 두 개 다 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애초에 처음부터 해석을 할 때 많은 물고기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many와 much의 특징까지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함께.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들 앞에는 many를 썼잖아요. much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만 쓰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there are many fish 이렇게 써줘야만 말이 되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모음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해서 끝에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의 단어라고 해서는 완전히 이제 형태가 바뀌는 친구들이 있죠. 이런 친구들은 여러분들 새로운 동사처럼 좀 외워줘야 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규칙 변화, 그 다음에 불규칙 변화에 해당하는 이 표는 반드시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를 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먼저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개념처럼요, 단수형만 있고 기본적으로 관사를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부정관사라고 하는 어나 언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꼭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ugar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sugar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들 헤어라는 단어도요, 머리카락을 얘기하는데 머리카락은 너무 많잖아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형태도 붙여 쓰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여기 파트에서는 셀 수 없는 명사도 수량을 나타내어서 표현을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단위 명사라고 하는 형태를 이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양을 나타내 줄 수 있고, 단위 명사를 사용할 때는 복수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풀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액체 종류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셀 수 없는 명사로 구분을 하는데, 여기는 용기에 담아 셀 수 있잖아요. 물이나 주스나 우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glass라고 하는 잔에 넣어서 표기를 해요. 그래서 우유 한 잔, 그 다음에 물 한 잔, 주스 한 잔,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a glass of water 이렇게 표현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어떤 이제 여러분들 종이나 케이크나 그다음 피자 같은 경우는 조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a piece of paper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고요. 그 다음에 병으로 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도 마찬가지고, 물도 잔도 있지만 병에 담아 셀 수도 있거든요. 주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a bottle of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컵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컵들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요런 커피잔 같은 거 있잖아요. 요런 데다가 이제 커피와 티를 센다라고 하면 a cup of tea, a cup of tea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slice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좀 얇은 거를 이야기해요. 이것도 조각은 조각이지만 피스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비슷해요. 하지만 여러분 슬라이스 치즈 이런 거 생각해주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죠? 좀 얇게 접으면서 이렇게 채쳐서 된 것 같은 거 있잖아요. 한 장씩 낱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은 이제 단위라고 보면 되고, 치즈 같은 경우나 bread도 a slice of chees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read라고 하는 단어는 빵을 덩어리 개념으로 세요. 그래서 loaf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빵 한 덩어리, 빵 두 덩어리 그러면은 a loaf of bread. 빵 두 덩어리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가 to로 바뀌면 복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다 s를 붙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f로 끝나는 단어 우리 그때 아까 어떻게 바꾼다 그랬죠? 그렇죠. vs 붙인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two loaves of bread. 그러면은 빵 두 덩어리가 되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들? 마지막 패러그래프에 있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쌍으로 존재하는 명사도 있거든요. 원래 태생 자체가 두 개씩 존재했던 거죠. 여러분들 가위도 그렇고 팬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신발도 그렇고 쌍으로 항상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서는 a pair of란 표현을 사용해요.
그래서 어제 나는 신발 한 켤레를 샀어 라고 하면 a pair of shoes 라고 표현하는 거고 s 붙인 거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두 켤레라는 말을 쓰게 되면 여기다 to를 사용하게 되면 단위 명사에 사용했던 아이도 복수를 붙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two pairs of shoes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거. 여기에 똑같이 명사를 만드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드는 규칙들이 여기에도 적용된다라는 사실. 단위를 나타내는 수량 표현도 이렇게 복수형이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셀 수 없는 명사들 자체에는 s나 es 혹은 on을 붙일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사라고 하는 건 여러분은 먼저 여기 명사 앞에서 명사의 의미와 성격을 부여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서 문법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하나씩 좀 이해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부정관사라고 하는 것과 정관사라는 것이 나눠져 있는데 부정관사라고 하는 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정관사라고 하는 건 뭔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긴 모양은요. 어와 언으로 말하는 것들을 부정관사라고 부르고 그리고 더라고 하는 것을 정관사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셀 수 있는 명사에 붙여요. 어와 언은요. 그리고 단수 형태일 때 붙이겠죠. 근데 반대로 the라고 하는 이 정관사는 모든 명사, 다시 말해 단수 명사에 해당하는 거에 모두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복수 명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은 the라고 하는 개념이 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건 좀 차차 나중에 자세히 더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조금 큰 카테고리에 있는 표현들만 좀 기억을 하도록 할게요. 먼저 부정관사 언은 혹은 언은 언제 사용하나 라고 할 때 여러분들 여기 1번, 2번, 3번을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뜻으로 어와 언은 정해지지 않은 하나를 뜻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기는 해야 되고 명사를 그런데 그 명사를 정해지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와 언을 하나의 원의 숫자로 이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하나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어와 언이 갖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뭐마다 라는 뜻이 들어가죠. 반복돼서 여기 지금 보면 twice a day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뭘 뜻하는 거예요? 그쵸? 하루에 2번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떤 기본적으로 퍼의 개념을 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와 언에 대해서 여기 팁 부분을 좀 보면 우리가 언을 쓰는 경우는 모음 앞에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에서 모음이라고 하는 건 I, E, O, U 라고 하는 표현들이 발음상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요런 단어 앞에는 언을 붙이면 됩니다. 네, 정관사 더는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 쓰는 건지 이것도 좀 기본적으로 외워줘야 돼요. 1번 이미 언급한 것, 앞서서 말했던 것.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이 하나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는데요. 그 고양이가요. 굉장히 귀여워요 라는 말을 쓰면 같은 걸 지칭하지만 두 번째 나오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미 언급됐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서로 알고 있는 것. 교실에 문이 하나밖에 없으면 문을 열어 라고 할 때 그 문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화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판단되는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는 처음 나오더라도 이렇게 정관사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세 번째, 유일한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늘이나 태양이나 달 이런 것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을 쓸 때는 더를 항상 붙인다고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 악기 이름. 악기 이름 앞에는 항상 이렇게 정관사 더를 붙입니다. 여러분들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무관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첫 번째는 식사나 운동, 경기, 과목 앞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좀 외워야 될 게 많아서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식사라고 하면 아침, 점심, 저녁 이런 표현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표현들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운동, 경기
그 다음에 과목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고 썼던 문장들일 건데 그런 문장들 썼던 표현들 중에는 이런 관사의 법칙들이 있었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좋은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통수단과 통신수단을 사용할 때 우리가 by의 수단의 전치사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럴 때도 이런 단어들 앞에는 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니까 이 표현도 꼭 기억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본래의 목적과 그런 부합하는 장소를 포함할 때는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 갑니다 라고 하면 go to school이라고 할 때 school 앞에 관사를 붙이지 않는 이유는 학교에 가는 이유는 공부를 하러 가기 때문인 거고 그런 의미로 쓸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관사를. 또 go to bed는 여러분들 잠자리에 들다는 뜻이고 침대에 가는 이유는 잠을 자기 위해서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럴 땐 관사를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go to the school이라는 표현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런 표현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 뭐 토요일이나 이럴 때 학교로 가면 그때는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가는 거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는 때때로 관사를 붙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